안녕하세요. 미국 증시 훈련마다 미래입니다. 금요일은 하락을 해줬습니다. 미국 만기일이었고요.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고요. 6월 소매 판매가 전달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예상은 0.4% 감소했을 거라고 예상이었는데요. 증가를 했습니다. 7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현재 가계 상황과 재정 상태, 앞으로 소비, 경기 전망을 설문을 하는 건데요.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80.8, 86.3이 예상이었어요. 소매 판매는 좋았는데 소비가 심리가 안 좋아져서 지금 소비는 괜찮은데 앞으로 위축될 수 있겠구나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계속 경기가 정점일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것이 경기 정점이 오고 있다는 것을 예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이야기로는 내년도 물가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설문했는데 4.8% 증가할 거다라고 하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니고 내년에도 올라갈 것 같다고 소비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 상승은 우선 장만 보러 가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130불 정도 사던 양이 200불은 금방 넘어가고 호텔도 예약하려면 500불 하던 곳도 같은 시즌에 700불로 올랐고요. 저희 회사도 그렇고 경쟁 회사들도 물건값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릴 생각이 없고요. 올라온 물가는 내려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다 올랐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건 월급뿐일 겁니다. 지금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 받는 사람들의 연봉은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올라갈 수도 없고요. 이유는 코로나로 회사의 매출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했는데 어떻게 연봉을 올려주겠어요?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물가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임금 상승되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심지어 새로 회사에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월급도 주고 처음 회사에 취직 기념으로 현금도 주고 있는데 저소득층들의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에서 보조금 나온다고 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보조금 받고 일도 한다거나 기본 월급이 보조금보다 높으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보통 연봉 5만이면 그냥 살아갑니다. 지금 보조금이 약 3만에서 많으면 4만 정도 예상이 됩니다. 엑스트라로 보조 지원금 더 나온 것까지 하면요. 그러면 저소득층들은 일을 안 하고 보조금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더욱더 일을 안 하게 만드는 부분이 되고 이것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부분이 됩니다. 파월은 아직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겨울에 코로나가 또 심해질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염두하는 부분도 있긴 있을 거예요. 코로나가 심해지면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를 이야기하게 될 수 있고 그러면서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기가 피크를 쳤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제조업 지수도 4월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계속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금리는 계속 내려갈 것이고 그러면서 성장주에는 더욱더 현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행주는 좋지 않은 부분이 됩니다. 델타 변이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에 비해 뉴스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올해 주식하시려면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부분은 한 번 나온 뉴스는 후에 이슈였던 뉴스거리가 떨어지면 다시 나와서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파월 의장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백신 효과에 대한 뉴스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파월 의장의 이야기는 큰 기대를 할 건 없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이라는 이야기 계속 나왔고요. 지금 백신이 델타 변이에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들어왔고요. 뉴스거리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델타 변이 뉴스가 전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38개 주에서 50% 이상 확진자가 일주일 전 대비 늘어났다. CDC에서는 상황이 계속 나빠질 수 있다고 했고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이번 주말부터는 마스크 의무 착용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 위축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 여행주 쪽으로 그리고 원유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원유가 많이 올라왔으니 원유 쪽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의 성격은 이슈가 되면 쭉쭉 오르고 이슈가 지나가면 급락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OXY는 스윙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잡주.
주린이 분들에게는 원위주와 반도체주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긴 싸움을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OXY 전량 익절한 상태이고요.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투자 전략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시다시피 매수나 매도를 강요하는 부분은 아니니 개인이 잘 판단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선 OXY는 굉장히 잡주입니다. 그래서 19불 밑으로 내려가서 주가가 맴돌기 시작하면 손절을 고려해 보셔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만약 21불 혹은 22불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맴돈다면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장기로 가져가시면 좋은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기회는 되겠습니다. 기업 분석 하시고요. 기업 분석은 개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쉽게 접하는 기업 분석들은 주가 상승하면 똥주도 황금주로 만드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개인적으로 많이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아주 얕게 오래 주식하고 시절 잘 만나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깊게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쉬지 않고 오래 주식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대신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돈 잃고 주식 끊었습니다. 혹은 장기 투자만 합니다. 라고 개인이 하는 투자의 방법에 정의를 내려서 투자자의 이야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번 달 들어서 옵션 거래가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상 최고라고 하고 작년 대비 50%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빅테크와 의량주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옵션도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면 좋습니다. 옵션의 콜, 그러니까 상승 베팅하는 것은 주가의 80%를 영향을 주고 풋, 하락 베팅은 주가의 60%에 영향을 준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거래를 보고 주식을 거래하니 만기일에 주가가 흔들리거나 마녀의 날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난 프로테라 영상으로 댓글을 보면서 버티면 올라온다 라고 말씀하시고 보통은 버티신다는 이야기가 많으신 듯 하여 버티지만 마시고 플랜을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테라 투자 전략입니다. 역시나 매수와 매도를 강요하는 부분은 아니며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버티신다는 분들은 이 회사를 믿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테라는 10불 밑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선 멘탈선 6불로 잡으시고 10불 부근 소량 7불과 6불 부근에 분할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시는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이너스가 나는 종목들을 꼭 물을 타지 않고도 탈출하는 방법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선 버티신다는 분들이 많은 듯 하여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5불 밑으로 내려갈 시 밈주식으로 변환 가능하며 긴 횡보도 예상을 하셔야 합니다. CCIV입니다. CCIV는 이런 종목이 가운데 선을 두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큰 이슈 없으면 횡보하면서 만약 조금 오르면 사람들한테 갑니다! 가요! 외치게 만드는 종목입니다. 희망 고문하는 차트입니다. 하지만 CCIV는 단기로는 그렇지만 정말 장기로 보시면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 분석은 뒤로 하고 주가의 흐름으로도 투자 가치가 있는지 볼 수 있으므로 그것 또한 아직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10불 밑으로 내려가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보통 이런 주가는 멘탈은 약 15불까지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최악은 13불입니다. 투자 전략은 앞에 말씀드린 프로테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자신있게 플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가 목요일에 하락 추세로 변환될 시그널이 금요일이나 월요일, 화요일까지 해서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금요일은 하락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시그널이 아직 나온 부분은 아니고요. 아마 화요일쯤이면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하락 추세라고 해서 조정이나 폭락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선은 쉽게 증시 상황을 알려드리는 지표로 VXX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VXX가 30불 60전 위로 올라서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지금 증시에 불안함이 들어올 수 있어서 약간의 하락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9불 밑으로 내려간다면 증시는 그래도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종목을 매수하려고 생각했던 부분보다 더 아래에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하고 중소형주에서는 같이 하락은 하지만 매수하기 좋은 종목군에서 탈락하는 종목들이 나오는 순간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할 시 좋은 자리에서 저점 매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떨어지는데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증시를 일그레 하지 않고 개인의 플랜이 없으셔서 그렇습니다.
훈련과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당연히 쉬운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자신감을 들이면 증시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든 물리는 게 베이스입니다. 하지만 증시가 괜찮다 판단이 드시면 무조건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물량을 조절해서 리스크 컨트롤은 해야겠죠.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델타 변이 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아직 크게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 않은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다음 주에 영국에서 제한을 해제한다고 했는데 이게 시행이 그대로 되는지 아니면 시행했다가 다시 방역이나 봉쇄 강화하는지 이 부분도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